드리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간담회가 생물 올림피아드 때문에 괜찮은데 정확한 이름은 중동생물대회예요. 생명과학제 대회고요. 요즘에 이제 올림피아드란 말을 이제 쓰기가 조금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다고. 옛날에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그러면 다 그렇게 도전의식이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올림피아드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부담 가져서 그냥 중동생물대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올림피아드죠. 그죠? 사실은 중동생물 올림피아드가 10년 전에 없어졌었어요. 고등부, 중등부 있다가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 업체가 막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을 조금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육감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특목고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니 일반고의 화장실을 더 좋게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교육감이 있어요. 저는 일반고의 화장실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또 우리나라의 영재를 키우는 것도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이상하게 조금 변질이 되면서 사교육을 억제한다, 올림피아드 못하게 한다, 특목을 제한한다, 영재고 없앤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정부를 점점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제일 먼저 중등 생물 올림피아드를 뺐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물리, 화학, 수학 올림피아드는 우리 니네 정부에 지원 안 받겠다,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 우리 터치하지 마라 해서 살아남았었고요. 생물은 그냥 단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고등 올림피아드로 그냥 겨우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올림피아드를요. 그래서 제가 19년까지 국가대표를 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아마 전체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4분의 3이 제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우리나라 국제대회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쭉 되거든요. 근데 정말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 정말 되게 좋은 상황들 만들어주고 지금도 가끔 전화 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들이 그때는 안 나갔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좋은 의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전화 오고 학원으로 전화 오고 선생님 제가 아산병원에 이제 의사가 됐어요. 선생님 언제든지 오세요. 이런 전화해줘서 제가 아주 뭐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쯤 되니까 어떠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나면 생물 올림피아드를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지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올림피아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고등 올림피아드를 딱 2년을 접었어요. 19년까지만 하고 사실은 1년 반 정도를 접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그래서 안 해도 될까 그러다가도 그래 괜찮겠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근데 아니 안 해도 되겠지, 알아서들 해주겠지, 사교육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 해가지고 안 했는데 근데 그 안 한 2년 사이에 너무나도 생물 올림피아드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고등부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자만심에 역시 내가 했어야 되는구나, 내가 손 놓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마이너스가 됐구나 라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 나도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생물 1등이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3등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등수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이 가르쳤을 때도 고등 올림피아드도 해보니까 너무 애들이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변학대를 위해서 중등생물 올림피아드를 10년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6월 8일 날 이걸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6월 한 10며칠 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하자. 그리고 애들 좀 공부해서 진짜 자기 앞으로 미래에 자기한테 크게 도움되는 과목으로 제가 또 가르쳐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한번 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근데 올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아마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제대로 갈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에 이걸 막 하는 게 이제 부담이 가서 이번에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안 할수록 이게 기회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더군다나 상을 줘요. 원래 상 없거든요. 그냥 캠프에만 들어가는 정도인데 상을 준다는 건 굉장히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요. 특히 아이들이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가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미래 바이오랑 관련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땐 이건 정말 대단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물올림피아드 애들한테 한번 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지금 사교육이 25년이 넘었어요. 25년이 넘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교육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토가 있는데 그건 양심이에요. 진심이고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학원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가 아닌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짧은 시간에 2달도 안 되는 그 시간에 이걸 공부해서 자기 인생을 정말 멋있게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한다면 그럼 저도 보람이 있고 아이들도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얼마든지 해라, 원서 접수해라 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볼까요? 제가 이거 안 가져왔어요? 어디 갔죠?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지원 대상은 이제 그냥 중학생이면 돼요. 어떤 자격 그런 거 뭐 요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마감이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2월 8일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거의 마감 가까워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많든 적든 학회에서는 어느 정도 되면 마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은 접수를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기다리다가 생각하다가 마감이 끝나버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랑 마찬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그러면 공부 많이 안 해도 어느 정도 시험을 볼 수 있고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왕이면 좀 공부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접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은 그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안타깝네. 이거 마감되면 이제 한 달 넘어가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도 그냥 비대면 수업이에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OX예요. 올 OX 문제예요. 이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과학을 만약에 어려워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아이는 외우는 걸 잘 못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인데요.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외우는 거 못하잖아요. 지지 않을까요? 그러는데요. 아니요. 생명과학 특히 이런 대회들은요. 특히 OX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게 이해예요. O냐 X냐를 결정하는 게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OX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잘 이해하고 암기는 두 번째예요. 암기는 꼭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자료가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 보고서 자기가 공부했던 게 떠오를 거니까 그래서 OX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죠? 외우는 것보다 이해가 위주고 또 그러다 보면 이해하다 보면 좀 일부는 또 외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OX 문제니까 이거 되게 굉장히 비례적으로 좋은 거고 심지어는 상장을 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올림피아드에서 지금 이 상장이 없어진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1등, 2등 이거 안 뽑겠다. 정부에서 그걸 차단했어요. 그래서 그냥 캠프 정도로 다녀오고 안 다녀오고 1차냐 2차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상장을 준다는 거예요. 금상도 주고 대상도 주고 은상도 주는 건데 그렇게 한 번쯤 상을 받으면 그게 무슨 상이든지 그럼 자기는 그쪽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아주 우뚝 서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하나만 보면 최고라고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고 고등학교 과정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뭐를 할 수 있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신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생명과학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 준비요. 그게 일반고를 가더라도 수능 준비를 하더라도 또는 특목을 가더라도 영재고 과학고를 가더라도 아니면 하나고를 가든 민사고를 가든 특히 그렇게 특목은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 특기라는 게 있다는 건 자기 학교에서의 어떤 그 자존심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내신을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동아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특히 바이오 동아리가 되게 세요. 고등학교에서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는 학부님들은 안 가더라도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안 가더라도요. 그러려면 바이오 동아리 같은 데서 실험도 조금 하고 무슨 대회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실험 이 교육이 있어요. 토요일날 같은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동아리에서 조금 해야 되는데 애들이 지원이 많으니까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은 전부 다 바이오 동아리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데 이거 완전히 100% 커버해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근처 학교의 동아리장들이 전부 다 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배웠던 걸 그대로 내서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또 동아리도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2달 동안 공부한 걸로 우리는 이제 경시, 그죠? 교회 경시가 있고 교내 경시, 교외 경시가 있고 한데요. 특히 교내 경시 1, 2, 3학년 동안 뽑아요. 금상, 의상, 대상 다 있어요. 3년 동안 공부할 거고 교과 과정에 준해서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이거 그냥 100점이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 경시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 바퀴를 쫙 돌면 고등 올림피아드 1차는 붙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고등 KBO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노트 한 번만 읽어주고요. 중학교 때 나눠줬던 문제 한 번만 쭉 눈을 훑어줘서요. 조금만 준비하면 자기 KBO까지 심지어는 할 수 있게끔 1차 캠프까지는 다녀올 수 있게끔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죠? 국제대회까지 간다는 건 너무 많은 걸 또 포기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건 가면 가는 거고 그냥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이 뽑는 게 아니라 대학은 교수들이 뽑아요. 그 교수들은요 아이들이 많이 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가르쳐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학 가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신경 써서 한다면 여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젠가 몇 년 전에 아주 고등 이제 올림피아드가 되게 많이 이제 그래도 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영재고 학생이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고등 KBO 이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KBO 해가지고 생물올림피아드 국제대회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서울대 의대를 얻는데요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때부터 올림피아드 상관없다, 필요 없다, 국제대회 갔다 왔는데도 이렇게 됐다, 올림피아드 하지 말자 해가지고 갑자기 내신으로 막 들어가 버려요. 내신이 중요하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그 여학생이요. 그 학교에 서울영재고를 만나면 그 학교에 KMO도 있고 KPHO도 있고 물리올림피아드도 있고 화학올림피아드도 있고 생물올림피아드도 있고 수학올림피아드도 있고 너무 많은 올림피아드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국내든 국외든 수상을 한 애들이었는데 걔네들이 다 같이 서울의대를 본 거예요. 10명이 넘게 본 거예요. 서울의대를요. 근데 서울의대가 아무리 서울영재고가 뛰어나도 거기서 그렇게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5명? 아무리 많이 뽑아봤자 6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다가 그래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사실 쇼크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애가 떨어졌고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에 그걸 못 쓴다니. 근데 어머니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그렇게만 소문을 내시는데 중요한 건 그 여학생은 서울대에 떨어진 대신 스탠포드를 갔어요. 그 스탠포드 간 건 몰라요. 어머니들이. 스탠포드를 왜 갔을까요? 걔가 이걸 했기 때문이에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생을 많이 안 하죠. 그죠? 외국에서도 생을 많이 안 해요. 우리나라는 가볍게 생각해서 안 하고요. 그죠? 수학이 먼저 없고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은요, 이 어려운 과목이라 애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생물을 잘한다 그러면 천재로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외국을 나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 혹시 그렇게 된다면 진짜 생물은 잘해야 된다. 걔네들이 그건 굉장히 인정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스탠포드를 가고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졸업할 때가 됐겠죠. 그래서 분명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고 그냥 2달 준비한 걸로 더 이상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는 이제 수능 준비까지도. 수능의 개념이 약해서 수능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제가 고등관에서 수능과 관련된 과목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지식으로 해서 올림피아드로 거기서는 좀 수능을 견뎌서 하긴 하는데요. 수능이 왜 어려울까요?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을 제일 좋아해요. 지학하고 생명과학이 가장 많이 수능 과목으로 제일 많이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물리과학 많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진짜 물리는 너무 적대요. 그래서 생명과학 수능하는데 그게 참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수능 강사들이요. 개념을 안 가르쳐요. 그냥 정말 쬐끔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요령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모르니까 만약에 여기서 손을 배우면 한 손바닥 딱 이게 손이다. 이렇게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손인가요?
이렇게만 배워서 그냥 이게 손이야라고 배우면 이게 손이지 이거는 손인지 뭔지 모른다고 애들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애들이 그냥 틀려버리고 그래서 수능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배우면 손도 배워야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관절이 있어서 접을 수도 있다는 것도 배워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나오든지 아 이거 손이구나 하고 애들이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개념을 배울 시간도 없고 그렇게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만 기출문제만 풀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 똑같은 거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변형돼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또 한두 개 틀리고 또 어렵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수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능에 대한 요령은 두 번째고 일단은 개념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과 이건 손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그래서 조금만 더 요령만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되고 요령을 붙여야 되는데 계속 요령만 붙여가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거죠. 근데 이렇게 배우면 수능에 대한 내용 완전하게 그 이상으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나중에 수능 문제만 조금 더 풀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영향을 줄 거고요. 다섯 번째요. 2달 동안 배우는 걸로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하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뭘 해결할 수 있냐면 대학 입시요. 우리 아이들은 수능으로 정시로도 갈 수 있지만 대학 입시 특히 수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수시를요. 저희 막내가 있는데요. 막내가 굉장히 공부를 잘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전문대를 보내야 되나? 아니면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아예 그 사교육비를 돈을 줘서 그냥 사업을 시킬까? 진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아이가 너무 못 따라가요. 언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봐도 제가 보기에는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 둘째랑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교육비를 따져보니까 2억 5천이 들어가네요. 거의 다 가외를 해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이 학원에서의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개념을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손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 융통성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얘를 사교육을 아예 시키지 말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하고 그냥 2억이든 3억이든 줘서 라면집을 하나 차려줄까? 사장님을 만들어줄까? 약간 그쪽은 조금 감각이 있어요. 지금 군대 갔거든요. 대학교 1학년 붙자마자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되게 웃긴 게 제가 사준 컴퓨터를 다 팔고 갔어요. 놀랍죠? 아니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좋은 컴퓨터를 사준다고요. 좋은 노트북을 사준다고요. 그것도 컴퓨터 공학과예요. 그래서 사줬는데 요놈의 새끼가 저랑 한마디도 의논 없이 그걸 팔고 갔어요. 그리고 그 판 돈으로요 카카오 주식을 사고 갔어요. 얘가 사업적인 마인드는 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중간중간 조금씩 보여줘가지고 사업을 시킬까? 라면집을 시킬까? 인테리어 별 필요 없잖아요. 장소 임대료 나중에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쥐가 안 되면 제가 그거 임대하는 거 돈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닐까? 얘한테 빨리 사회를 알려줄까? 돈을 벌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쥐가 끝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엄마 나 공부 싫어요. 이 말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는요. 막내한테는요. 절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정말 이거 너무 끔찍한 거예요. 걔한테는요. 국어 9등급이에요. 그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시죠? 제 주변에 국어 9등급이라는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설마 다들 그러세요. 근데 진짜 국어 모의고사에 9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걔가 하는 건 수학 하나만 잘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너무 다행히 수시로 그 수학 하나로 가는 학교들이 몇 학교가 있더라고요. 원래 수학 하나, 과학 하나로 가야 되는데 수학만 가지고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서 얼른 수시로 집어넣죠. 그랬더니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수시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걸로 가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준비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이거지. 수시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수학 하나, 과학 하나가 일반적이라고요. 생물 선택하면 돼요. 그냥 100%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가르쳐서 안 배운 데서 나왔다는 얘기를 어떤 시험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대학 입시여도 그게 올림피아드여도 전 정말 한 번쯤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나왔니 했을 때 그냥 배웠던 거예요. 다들 이래요. 선생님 저 이거 안 배운 거 나왔어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 진짜 쪽집게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다못해 영재고 입시에서도 제가 막 뭔가 땡기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그거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고 늘 아이들이 그냥 배운 대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쪽집게라고 했고 선생님 점집 차리실래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적중률이 높을까요? 그게 무슨 과목이든 뭘 가르치든지 왜 적중률이 100%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래돼도 아직 은퇴 안 하고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자신있게 이 앞에서 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전부 다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날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시험 보는데 마지막 날 선생님 마지막 날 총 정리해주고 이렇게 딱 시험 문제 나올 거 한번 추려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못한다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분명히 사교육과 피해서 시험 문제를 내실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집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다 배워야지 된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오늘까지도 아이들한테 새로운 걸 또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막 식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영주고 입시에 식물이 잘 안 나오지만 왠지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식물도 고려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하면서 어머니도 잘 모르시죠? 아버님 아세요? 식물이 우리 헤모글로빈 있는 건 아세요? 혈액에? 피가 빨간 거 산소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 걔가 바로 빨간색을 띠기 때문에 혈액도 빨갛고 산소도 운반해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세포업해서 에너지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식물도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그 이유는 우리랑은 좀 다른 이유지만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꽃이 자기네끼리 수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제가 끝까지 저는 그래서 모든 수업이 끝나는 날이 끝나는 수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서 또 끝을 낼 거라고요. 마지막 수업이요. 그래서 다 가르쳐줄 거예요. 저는 찝지 못해요. 나름대로 약간의 노하우는 있고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알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되고 그걸 2달 안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2달 안에 해결하면서도 저는 틀림없이 들을 거예요. 선생님 다 배운 데서 나왔어요 라고 들을 거라고요. 그게 바로 25년간의 사교육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겠죠. 오랫동안의 올림피아드 때문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거기에 따라 문제도 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대상이냐 금상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틀림없이 뭔가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도 수학 하나 과학 하나에서 생물 선택하면 100점 나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더라도 그 생명과학에서 내지 생명과학 밖에서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수들이 생각하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는 식물의 헤모글로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멘델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멘델이 뭐라 그러냐면 우성 유전자가 있고 열성 유전자가 있다. 그죠? 검은색, 흰색이어도 되고 키가 크고 키가 작고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지 라지, 스몰에 우성과 열성이 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이 있을 때 근데 얘가 우성이 드러나요. 라지의 표현형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크고 작으면 크게 돼요. 멘델에 의하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게 논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이렇게 배워요. 고등학생들 이렇게 배워요.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법칙 딸딸 외워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이건 비논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왜 얘가 드러나요? 기껏해야 DNA이고 유전자뿐인데요. 라지에도 있고 스몰에도 있으면 우리 둘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왜 하나는 당당하게 나타나고 왜 하나는 숨어요? 우열의 법칙이요? 아니요. 그거는 멘델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사실 멘델은 우열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멘델 이름 붙이고 우열의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멘델은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요. 이렇게 비논리가 어디 있어요? 둘 다 있으면 둘 다 드러나야지. 왜 하나는 숨어요? 하나는 왜 드러나냐고요. 그죠? 만약에 검고 희구가 있으면 회색이 나타나야죠. 아니면 검으면서 희든지요. 유전자가 다 있으니까요. 그게 논리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유전학의 아버지가 왜 이런 헛소리를 했을까요? 근데도 왜 우린 교과서에서 이걸 배우게 될까요? 이 사람은 2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180년 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과학적 지식 없고 DNA는 100년 전에 밝혀진다고요. 100년도 안 돼요. 180년 전에 밝혀져요. 그런데 그것도 훨씬 더 앞서서 100년도 앞서서 DNA를 모르고 DNA를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렇게 때려서 맞춘 거예요.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자연계요. 근데 그 당시 200년 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저는요 아이들한테 두 가지를 다 가르쳐요.
멘델 입장에서는 이걸 우열의 법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200년 사이에 DNA가 밝혀졌고 많은 과학기술이 밝혀져서 근데 사실은 자연계 이거 거의 없는 현상이다. 회색이 나오던가 검으면서 흰색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검으면서 흰데 검은색이 나오는 건 정말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연대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우열의 법칙이 결과 논리적이냐고요. 제가 중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그게 연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서울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조금 폭넓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애들이 수시로 시험을 본대. 그래서 대학 교수가 직접적으로 문제 낼 때는 생명과학을 조금 넓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2달 안에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대학 입시까지도 도움을 줄 거고요. 농구술이요. 어느 학원에 가서 농구술 듣는 것보다도 이거 하나로 너 어떻게 이렇게 생명과학 잘하니? 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이걸로 안 끝나요. 6번째요. 대학 들어가서 장학금 신청해도 연금을 줘요. 저희 아이가 이제 대통령 장학금을 이제 신청할 때 보니까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면접을 해요. 교수하고요.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보고서 그 많은 아이 중에 다들 최고예요. 그죠? 다 내신 최고고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애들이에요. 근데 얘한테 내가 대통령 장학금을 주고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면 얘가 어떤 애인지 자기소개서 보고 받아야 되고 그리고 면접을 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이런 걸 했다. 넌 뭘 위해서 뭐 했냐. 근데 내신만 했어요는 절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거 열심히 해서 일반생활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남들하고 다른 생활을 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럼 교수가요. 애들 말인데요. 교수가 자세가 달라진대요. 이거 했다는 말 한과 동시에 똑바로 앉으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아이는 일반고 간 아이예요. 일반고를 간 아이고 서울 의대를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신청을 하는데 교수가 뭘 했어? 하면서 약간 비스듬히 앉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 알려주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더래요. 아 그랬어? 하면서 이 말투가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하도 특목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약간의 컴플렉스가 생겨서 그렇게 들은 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받았어요. 굉장히 도움이 컸어요. 7번째야 교양과학에도 영향을 줘요. A 플러스예요. 아이들이 생명과학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일반생물학을 들어요. 근데 자기 노트 가지고서요. 제가 노트 잘 쓰게 할 거거든요. 그 노트 가지고 대학에 가서도 적어도 1학년 2학년까지 계속 써요. 제가 어느 반에서든지 노트 검사 잘하거든요. 왜냐면 그 노트 가지고 고1, 고2, 고3 다 써야 되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기. 정말 이 2달 안에 이걸 다 해결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반을 만들고 혹시 이번에 애들이 너무 적어도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겨울방학부터는 저변학들이 진짜 저희도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한번 시험 보라고 하는 거고요. 2월달부터는 진짜 1, 2월달부터는 진짜 제대로 키워가지고 제대로 가게 할 건데 이건 정말 기회예요. 이렇게 경쟁력이 낮을 때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한 걸로 시험 봐서 자기가 뭔가 붙었을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특히 영재고는 특히 의대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 의대 가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건 의대예요. 그래서 의료 기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백신 얼마나 그게 나라를 먹여 살려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인재 만들어야죠. 제가 어저께 파마했거든요. 오늘 간담회라서요. 그래서 파마를 하는데 그 헤어 디자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의대를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 진짜 대학 중에서요. 요즘에 의료기계요. 그쪽으로 개발을 하는 의대가 있어요. 의대만도 안 되고 공대만도 안 돼서 아예 대학 자체에서 이렇게 하느니 그냥 우리 의대에서 그냥 우리가 필요한 기계 만들겠다. 그래서 특화하겠다 하는 그런 의대의 방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쨌든 백신을 꼭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건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매년 이제 우리 주사 맞아야 되는 게 되는 거고 코로나가 아닌 또 제3의 병균체가 병원체가 3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 한 3년 전에 메르스 난리 났었잖아요. 또 그 3년 전에 인플루엔자 난리 났었잖아요. 신종 인플루엔자요. 계속 3년 주기, 4년 주기로요. 계속 새로운 애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 바이러스가 엄청 돌연변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는 요번에도 보셨다시피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흔들었잖아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백신 전쟁 끼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인재들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면역 쪽으로 가야 되고 이쪽을 특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의대 가라고 해요. 그리고 면역할 수 있으면 그쪽 가서 면역하라고요. 제가 아는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들이 많아요. 특화를 했어요. 그쪽 하라고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또 생명과학 잘해서 애들한테 또 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이에요. 지금 현재 중3이요. 얘네들부터 약대가 학부로 뽑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보통 의대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약대도 굉장히 괜찮아요. 거기서 신약 개발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힘들면 쉬어도 돼요. 저 아는 사람은요. 쉬어가지고 10년 동안 외국 가서 애들 키우고 왔어요. 근데 약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와서 바로 약국 차리더라고요. 그렇죠. 아주머니인데 그냥 나 이렇게 해서 이제 편하게 살 거다. 그냥 계속 약국 할 거다. 전 학부모 중에 진짜 약사들 많으세요. 생각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만족하세요. 그래서 의사도 좋지만 약사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수업하면서도요. 그래서 그러려면 생명과학 좀 잘해줘라.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잘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11판 바이오사이언스 생명과학을 일단은 썼는데 저건 조금 더 고려하는 중이에요. 저게 지금 1500페이지 정도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 따라 저게 벅찰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600페이지 정도 저걸 압축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할까? 지금 얘기 생각 중이니까 그래서 교재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이 화일 이틀을 잡았어요. 4시간씩 이틀을 잡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두 종류가 되는 게 학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재고를 준비한 학생들과 영재고 준비를 안 한 학생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이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면 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고를 가던가 요즘에는 일반고가 또 되게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영재고에서 뭔가 많은 제안을 하니까 또는 하나고 민사고 정말 하나고 민사고에서 생물을 잘한다면 진짜 우뚝 쓰는 거예요. 혹시 자사고를 갈 가능성이 있다면 진짜 이거는 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학교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저랑 같이 생물을 공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화요일만 오게 할 거예요. 영재고 입시에 관계 안 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세포업이라든지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언급만 했지 사실은 자세히 배운 적이 없거든요. 또 DNA가 어떤 건지 언급만 했지 자세히 배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화요일만 오면 되고요. 얘네들은 일요일과 화요일을 오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화순환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같이 이틀 하게요. 여기는 하루 하게요. 이렇게 해서 스케줄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9월 18일에 시험 보니까 그 전주 정도까지 해서 아마 최대한 2, 4, 6, 8, 9번 정도씩 잡을 거예요. 총 18번. 한 번 더 눌러봐 주실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짰거든요. 지금 고등간에서 비슷한 심화 생명과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 공통적으로 겹쳐요. 근데 고등반에서 하는 수업은 심화 생명과학은 약간 플러스 수능을 조금 더 해줄 거예요. 수능을 조금 더 해줄 거고 그래도 얘네들한테도 한번 KBO 시험을 보라고는 할 거거든요. 이번 주에 개강을 할 거고 해서 시험을 보기는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아주 작은 상이라도 한번 타면 어때? 라고 할 거고요. 이제 계속 배운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게 이제 고등 심화 생명과학이라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이 올림피아드 중등 생물대회 그죠? KBO 반으로 해서 지식은 되게 많이 겹치고 여기는 플러스 지식을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기본 지식에 좀 더 심화 지식을 좀 더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기본 지식에 수능 이 요령을 조금 가르쳐 줄 거예요. 요게 굉장히 비슷하면서 조금 차이는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18일까지 기회가 딱 날짜가 제한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딱 할 수 있을 때 이것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이후에 해도 되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수능은요 기출문제집을 한번 좀 사서 풀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가능하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한 7, 80%는 일치하고 한 20, 30%의 지식이냐 수능 요령이냐 이렇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보다는 이해 그리고 융통성을 가지고 OX를 할 수 있는 거 그걸로 시험 보는 거니까 그것도 집에서 시험 보는 거니까 아이들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정말 큰 영광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아이의 자신감을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열심히 노력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축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암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암기는 그렇게 많은 양은 없을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숙제를 내줄 거예요. 생물은요 좀 물리학하고 달라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와요.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보면 돼요. 그게 O냐 X냐는데 자기는 O라고 했는데 X라고 했어요. 아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자기가 뭔가 이상한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O라고 했어요? 근데 답은 X예요? 그럼 바로 알아요. 제가 문제 주고 숙제 주고 문제 주면 답 주면 아이들은 맞추면서 자기가 거의 다 90% 이상 해결이 돼요. 그리고도 만약에 조금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화요일날 저녁 때 밤에 조금 이제 클리닉을 좀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로 문제 풀고 수업 중에는 거의 강의가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진짜 재밌는 그런 생명과학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생명과학을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게 제 수업이에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1년도 아니고 2달 만에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 시험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 낮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자기는 고등학교 때 필요한 모든 생물과학 다 하고 심지어 대학 가서 필요한 것까지 다 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뭔가 성과를 이루게 되고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 그런 걸 어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엔돌핀이 분비가 돼요. 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결과를 얻었고 자기가 어떤 그런 보상을 받는다면 정말 즐겁다고 느낄 거고 앞으로도 그런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학생이 될 거고 그런 사람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진짜 대부분 가르쳤던 생물올림피아드 가르쳤던 아이들이 정말 잘해요. 다들요. 다들 너무 훌륭하게 다들 잘해요. 너무 잘해서요. 학교에 가서도요. 선생님들이요. 주기적으로 불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디스커션 한대요. 자기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내가 신경 공부하는데 얘 이게 뭐니라고 물어본대요. 심지어 너 공부했던 노트 좀 복사해달라고 한대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을까? 애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디스커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고 교수하고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그걸 2달 안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도 될까? 그런데 제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시 되물었죠. 이게 왜 된다고 생각하시죠? 2달 안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이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전 선생님이니까요. 저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물이나 하울 같은 거는 중등을 보면은 모든 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 일반 물리, 일반 화학도 해야지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등기관은 1년 이상, 2년인데 생물 같은 거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고등학교 생물을 조금 포함하는 거죠? 중등, 고등, 일반 생물 다요. 근데 그거가 이게 12주 안에 그러면 이게 만약 이번에 놓치면 내년에는 그럼 1년 커리로 이렇게 화울이나 물올처럼 1년 커리로 짜시는 건가요? 1년을 할지 아니면 그냥 1월부터 할지 그건 생각 중이에요. 아마 1년까지는 안 가도 되고 1월부터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면 될 거고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올해는 그렇게 할 건데요. 어머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요 어머님 말씀 맞아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서울영접을 나오고 물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물리 상 많이 받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1학년 때 물리 이제 올림피아드를 하려고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건 저 어느 학원 가서 그거 이제 수업도 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책도 사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책을 되게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일반 물리가 끝났더니 전공 물리로 들어가는데 전공에서 역학이니 뭐니 해서 책을 5권을 사온 거예요. 그 5권 책을 딱 폈는데 딱 덮어버렸어요. 아니 물리가요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림도 많지 않아요. 옛날 같은 프린트예요. 일반 물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전공 물리로 들어가니까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딱 덮으면서 야 이렇게 재미없는 분리를 하냐? 근데 진짜 이상하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진짜 다양하거든요. 할 게 진짜 많거든요. 정말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아울러 주는 게 선생님 아닌가요? 저는 왜 전공별로 책을 사라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전공이 절대로 모든 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거든요. 일반 물리를 토대로 해서 부분적으로 전공 순으로 들어갈 거는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서 와줘야죠. 아이들이 이렇게 바쁜데 무슨 책 보고 그리고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무 고생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딴 걸 놓칠 텐데요. 제가 진짜 이거는 아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태만한 거다. 물리 선생님도 화학 선생님이든 전공책 사라 그럴 거 아니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전공은 자기네가 발췌해와야죠. 집어 넣어줘야죠. 일반 물리를 좀 더 깊이 넣어줘야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전공책 절대 안 사요. 고등올림피아드에서도 한 번도 세포생물학이라는 책을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하면 되니까요. 일반 생물학에 세포생물학을 하는 단원이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제대로 가르쳐주면 돼요. 그걸 하고 또 하고 저 그런 수업 싫어하거든요. 아이들 시간을 아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중학교 생물, 고등학교 생물에 일반 생물까지 제가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 차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입에서 아밀레이즈가 나와요. 녹말을 소화하거든요. 중학교 책에서도요. 고등학교 책에서도요. 생명과학, 대학교 책에서도요. 근데 그거는 조금씩 더 살을 붙이는 거겠죠. 그걸 제가 해줘야죠. 그게 선생님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해야 될 건 많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요. 하지만 제가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1회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건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준비할 때 최소한 어디까지는 학습되어 있는 아이들이신가요? 뭐가 되어 있을까요? 2가지 파트예요. 그래도 기본적인 공부를 했느냐? 전혀 안 했느냐예요. 안 했으면 화일 이틀 보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으면 화일 하루만 보내시면 돼요. 2학년 애들이 많을까요? 3학년 애들이 많을까요? 일단 중3을 위주로 먼저요. 왜냐면 걔네들이 급하니까요. 근데 중2는 제 생각에는 지금 급하게 하는 것보다 1월부터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중2면? 네. 좀 되어있는 아이면 해볼만 하고요. 근데 조금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1년 차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많이 생각을 안 해서 세 분이 3학년때 나오니까 2학년은 굳이 저기 추천을 좀 덜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자. 근데 저는 그 생각 안 해요. 과학이라는 게요. 또 하고 또 하면 너무 지루해요. 지겨워요. 딱 한 번에 재밌게 끝내야 되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생명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막 지겨워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거 싫고요. 딱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조금 되어 있으면 중2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전혀 안 돼 있으면 제 생각에 1월부터 제대로 차근차근 잘 배워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하고 저는 원치 않아요. 한 번 떨어지면 두 번째도 떨어져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붙으려면 처음부터 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생물, 그리고 생물만 하면 안 되고 내년에는 또 다른 공부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선생님, 지금 사실 요즘은 생물과학은 수능 지금 이론이거든요. 이론 파트가 좀 어렵다고 수능이요? 수능뿐만이 학교도 그렇고 다 이전. 왜냐면요 저렇게 배우니까요. 여기서는 이걸 하게 되면 이전이 얼마나 수능이 다양한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유전의 여왕이래요. 왜냐면 저는 맨들부터 현대적인 유전학까지 다 아우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논리적인 유전을 가르칠 거고요. 그러면 유전에 대해서 그 벽이 많이 깨질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 그 맨델 법칙에 어긋나는 걸 수능 문제 내거든요. 9대 3대 3대 1이라는 비율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수능에는 9대 3대 4가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요. 그럼 아이들은 헉 하고 손 깜짝 놀래요. 이런 비율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알죠. 그건 9대 3대 3대 1의 변형이다. 9, 3, 3, 1이거나 그거의 변형까지는 가능하다. 이거는 9대 3대 4. 얘가 3 플러스 1이어서 이렇게 묶는 거다.
이러려면 이건 독립법칙이 아닌 서로 영향을 주면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영향 주면 이렇게 되는지 전 그거까지 다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폭넓게 가르쳐줄 거기 때문에 조금 변형되고 조금 달라지면 그건 그것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애들은 정답 9, 3, 3, 1일만 있는 줄 알아요. 맨날에 우열법칙, 분리법칙, 독립법칙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수능은요 교수들이 내면서 자꾸만 변형을 시켜요. 그게 어긋나버리면 손 나버리고 생전 처음 듣는 얘기고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대로 배우면요 그냥 그 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렵긴 어렵지만 할 만한 거죠.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아버님도 뭐 말씀해 주시죠. 잘생기셨어요. 그럼 지금 저 궁금한 게 김사님이 다른 걸 생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공부를 좀 힘들게 시킬 마음만 있으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안 한 만큼 제가 숙제를 조금 줄 거예요. 그리고 풀게 할 거예요. 가르쳐주고 숙제를 줘서 조금 더 넉넉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따라올 의지만 있다면 제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좀 2학년 아이들 1월에 시작하는 걔네들은 그러면 모든 원투, 하이퍼 원투하고 일반 생물까지 다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쯤 되면 한 2달 남겨두고 문제풀이만 하자 그럴 거예요. 조금 복습하고 문제풀이 하자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적당한 건데 우리 지금 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동시에 문제풀이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이 그 문제를 숙제를 해올 정도만 된다면 그러면 자기가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과정인데 2달 안에 그거 노력 안 해서 되겠어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상도 타고 뭔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어떤 것도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은 편해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1학년은 편해요. 근데 2학년 때 가서요. 이게 전부 다 내 과목 동시에 다 들어가면서요.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뭐 하나도 마찬가지로 내 과목이 동시에 이 수능 과목이 다 들어가 버리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때 한 번쯤은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여름방학쯤 한 번쯤도 하고 적어도 2번 하고 고2를 맞이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오늘 끝난 거예요. 2달 만에요. 정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안 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또 뭐 아주 욕심을 갖고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일단 접수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어때요? 2학년도 그럼 접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세요. 자기가 그래서 저희랑 수업을 하든 안 하든 접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랑도 알면 되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되죠. 네, 무조건 접수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1월달에 열릴 때는 뭐 스케줄이 주 1인 거예요? 주 1? 네, 주 1회를 잡을 계속 거예요. 주 1을 하다. 주 1회요. 그래서 꾸준히 가는 반. 선생님 기존에 그 의대를 준비하던 아이들 학교에서 생물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네. 의대 가려면 생물은 그냥 필수로 들어갈걸요. 생1이냐 생2냐 그게 이제 갈라지긴 하지만 보통 1은 아마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생물 1은 무조건 다 한다고 보셔야 돼요. 요즘엔 물리 되게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생물 준비를, 고등 생물 준비를 의대 가는 아이들이 많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해서 잠깐 손 놓고 2년이 흐르는 사이에 이렇게 중동 올렸다가 다시 생길 정도로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 많이 안 하는 거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걔 하면 우리 학교에 생명 하면은 누구 몇 학년 몇 반 누구 그럼 공문 내려올 때마다 이거 누구 좀 해라 누구 좀 해라 누구한테 보내줘라 그럼 걔가 계속 그걸 하게 돼요. 독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자존심 딱 붙어서요.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엄청 열심히 하겠죠. 생명과학 열심히 하는 애들은요 수학도 더 열심히 해요.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학들을 다 잘 가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 보내자. 그땐 진짜 생명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수학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과학 중에 하나가 또 학교에서 탑이라면 그건 진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숙제량은 한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제가 애들한테 그럴 거예요. 짜투 시간 이용하라고.
OX잖아요. 막 앉아서 생각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눈으로 바로 보자마자 답이 나와요. 안 나오면 자기가 답 보면 바로 아 이래서 그랬구나. 자기가 해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95%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 이용하라는 거예요.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5분 10분 아껴서 5분 10분 아끼면 한 번에 10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 이용하라.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쓰고 짜투리 시간으로 최대한 많이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 중에 집중해서 들어라. 수업 중에 들으면서 바로 암기도 하자. 그러면 굉장히 시간 아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애들의 아주 최적의 지름길로 보내줄 거고,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을 건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클 거예요. 저 거짓말 잘 못해요. 생긴 게 거짓말 잘 못하게 생겼나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건 어쩌면 아이들의 인생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부풀릴 수도 없는 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얘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거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거든요. 설명이 충분히 됐나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런 데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버님 뭐 질문 하나 하시죠? 공부를 정말 안 하는 아이가 있는데 물을? 아니 그냥 공부를 싫어하고 그런 아이도 보내면 바꿔주실 수 있나요? 그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처럼 능력이 안 되면 다른 걸 시키시고요. 그래서 한 번쯤 기회를 줘보시죠. 너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컴퓨터 게임 좋아해요? 컴퓨터 게임 시키세요. 대신 게임에서 그치지 않고 컴퓨터의 원리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키워주세요. 그래서 걔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제가 무조건 고쳐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근본적으로 싫으면 딴 거 뭔가를 더 잘하는지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세대랑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진짜 걔가 좋아할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는 걸로 그건 자기가 책임지겠죠?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기회가 없어서 정말 놀라운 수업을 받은 기회가 없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어떤 그 기회적인 걸로 문제가 된다면 그건 제가 100% 고쳐놔요. 완전히 다른 사람 만들어요. 그래서 사춘기 들어가는 애들요 아주 딱 잡아놔요. 제가요. 공부 쪽으로 사춘기 다 돌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진짜 좋은 기회에 감동할 수 있는 아이라면 제가 그 감동을 매일 줄 거예요. 아버님 보니까 아이가 뭐가 안 할 것 같지 않은데 아버님 생각 아니세요 혹시? 여자예요? 남자예요? 특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25년간의 사교육을 통해서 뭘 갖다가 데이터를 만들었냐면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 굉장히 가슴 철렁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키가 크는 속도와 공부하는 속도는 아주 비례한다. 남자는 조금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크는데 남자는 공부 능력도 그래요. 얼마든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그게 잘 안 돼요. 여자는 아주 처음에 잘하다가 딱 중학교 한 2, 3학년 되면서 굉장히 완만해지기 시작해요. 키도 거의 멈추잖아요. 공부 능력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막 채찍질을 해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내년 2월이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정말 많이 시켜줘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여자는 거의 완만해져요. 남들은 올라가는데 완만하다는 얘기는 후퇴라고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중학교 때 공부 많이 시키셔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아주 많이 강조해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공부하는 속도와 키가 크는 속도는 비슷하니 공부머리가 다치기 전에 빨리 성장판 다치기 전에 빨리 공부시키셔야 돼요. 남자가요? 여자아이라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죽어라 시켜야 돼요. 그냥 아이를 막 살살 불려가지고 절대 혼내지 말고 살살 불려가지고 돈 줄게 뭐 그런 사람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이건 진심이에요. 근데 생물이 유전 같은 거를 학교에서도 안 했다니까요. 다른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물리화학은 약간 그래도 뭐 중학교 가기 전에 제가 그래서요. 중3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조금은 그렇겠죠. 아무래도 3학년 형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학교에서 배운 거, 시험 본 거 하면 애들은 쉬운 용어인데 그 아이는 별것도 아닌 우연의 법칙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허덕거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차근차근 같이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또 그렇다고 뭐 충분히 가르칠게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거는 할 수 있는 건 제가 문제를 제시를 해줄 거고 제가 수업에서 해줘야 될 건 또 해줄 건데 그게 중3 입장에서 제가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